안녕하세요. 자,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김호중 이름을 쓴 신문사들에게 주의 조치, 제재를 내렸는데요. 이 최초 기사가 미디어 오늘에서 박서연 기자에 의해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지나서 토요일 날, 또 일요일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반향이 없고 반응이 없고, 심지어 베껴쓰기 기사의 달인인 기자들이 전혀 베껴쓰기조차 하지 않아서 정말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충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무서워서 충격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이럴 수 있나, 너무 충격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떨까요?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해야 되죠. 그래야 문제가 없고 충돌이 없고, 그래야 좀 질서정연하고 보기 좋게 다듬어지니까요. 학교 문제는 학교가 먼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정부 문제는 정부가 먼저, 경제는 기업이 먼저, 이런 것처럼 신문, 특히 언론의 문제는 언론의 신문에서 먼저 딱 취급하고 다루면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가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가 최초 금요일 밤에 또 저녁 때 보도한 그 이후로 아무 기자도 어떤 신문 매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랑 딱 한 건인데요. 그러면 다른 신문들은, 다른 언론 매체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보통 예를 들어서 추석 때 구치소에서 뭘 먹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막 베껴쓰기로 그냥 우후죽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어쩌면 동업자 지키기?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든 투철한 동업자 정신? 같은 편이니까 마치 가재는 개편이라고, 서로 조금 매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신문사고 언론사니까 같은 언론사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나쁜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 안 좋은 의미에서 동업자 정신, 동업자 지키기일까요? 또는 재발절여서일까요? 모든 신문사에서, 언론 매체에서 이제 김호중 이름을 다 이렇게 쓸 때에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다 주의 조치 내리지는 않았죠. 대표적으로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한 5개 내외 이렇게 되는데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합쳐서. 자, 그럴 때 어쨌든 그런 것을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나 주의 조치를 기사로 내보낼 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자기도 재발절이고 자기도 찔리고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반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이 신문에서 말하자면 가십거리로, 또는 이제 주목을 끌 수 있는 또 자극적인 불필요한 어떤 호기심, 이런 것에 이끌리는 기사만 쓰니까, 그래서 신문이 정말 알릴 것은 딱 알려야 되는데 알릴 것은 알리지 않고, 안 알려도 된 쓸데없는 것들만 계속해서 이제 퍼나르고 베껴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레기, 기자 더하기 쓰레기, 기자 더하기 기사 더하기 쓰레기, 다 붙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기레기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레기라는 표현은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는 표현이 됐는데요.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정말 불필요하고 기사감이 아닌데도 기사 쓰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기레기라는 표현이 확정적으로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김호중 이름을 쓴 신문사들에게 주의 조치를 딱 내렸는데, 어떨까요? 그냥 한 건만, 미디어 오늘 박서연 기자에 의해서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신문이 방송보다 더 안 좋다, 더 썩었다,
이렇게 이제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채널 A 강력한 4팀의 이용환 앵커가 장애인 비하를 했을 때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또 제재 조치를 내렸죠. 그런데 먼저 이제 제재가 들어올 것을 알고 채널 A에서 강력한 4팀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또 이용환 앵커가 자동적으로 이제 하차가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의 조치로 끝난 것이지, 만약에 폐지하지 않고 버텼더라면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막 폐지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이제 나갔었겠죠. 근데 그때는 어떨까요? 다른 방송에서 제법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좀 다르네요. 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건만 내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방송보다 신문이 더 썩었다, 방송보다 신문이 더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방송국은 아무나 못하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방송은 아무나 못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방송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다는 말은 이제 실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는 안목이라든지 또 그것을 기사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이 방송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또 기준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문, 특히 인터넷 매체, 종이 신문으로 안 나오는 이 인터넷 신문은 이 방송보다는 차리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많이 없는데 이 인터넷 매체 신문들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주목도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인터넷 매체 신문들이 이제 이런 신문윤리위원회의 이런 주의 조치에 대해서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기사도 안 쓰는 것을 보니까 방송보다 신문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계보중 이름을 쓴 신문사들에게 주의 조치 내린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기사감인데도 불구하고 딱 미디어오늘 한 군데 매체에서만 기사로 실린 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이다. 인터넷 매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해드렸고요. 인터넷 신문의 그 민낯을 그대로 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 한심하다. 어떻게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것을 뭐 이렇게 기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을 기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신문사라고 할 수 있나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또 좋은 소식, 필요한 소식, 또 바꿀 수 있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